회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직원응치본 대표님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퇴사자도 많고 또 기업들 경영도 어렵고 성과급을 주기도 어렵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직원 고충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들어보면 사장님도 그렇지만 구성원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죠. 일단은 이 사장님 편에서 얘기를 해보면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였는데 아무래도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님들 만나보면 상당히 차별화된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하신데 아무래도 직원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만나보면 인문상경 계열이나 인문학도 출신의 대표님들은 조금 더 직원관리에 수월한 반면 기술 쪽의 분들은 좀 논리적이거나 냉철하거나 직원과의 소통을 좀 어려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만나보니까 대표님께서 상당히 회사를 잘 키웠어요. 영업이익도 좋고 그 다음에 인당 매출액도 좋고. 그런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오픈 멤버, 한마디로 이제 개국 공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과 처음에는 서로 간의 선후배 사이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새로운 어떤 물결이 없었던 것이죠. 또 대표님의 성향이 좀 온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인사관리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전략적인 인사관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표님은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되고 또 근로자라고 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로를 제공하는 자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직원들 기본적인 책임은 회사가 지휘 감독하는 또는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또 회사는 이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회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책임이 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봤더니 다 좋아요. 성과급도 많이 나갔고 연봉 수준도 동종업계 대비 괜찮고. 그런데 고대 중국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에 따르면 신상필벌이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은 제가 노무사로서 기업을 컨설팅하거나 개인의 어떤 이제 방향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어떤 말이냐면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줘야 되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게 인사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은 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또 벌을 줌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소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는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조직에 대한 상벌 체계 중에 상에 대한 체계는 강했어요. 성과급도 주고 복지 체계도 주고 워라밸도 괜찮고. 그런데 대표님이 봤을 때 근태 관리 또 회사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서로 간에 조금 텐션이 낮은 부분 상명하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조직 문화가 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상필벌 중에 이제 필벌이 좀 부족했던 사항이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 체계를 나아갈까라고 봤을 때 크게는 회사 내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규정들을 만드는 것을 좀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조직 문화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체계를 균형 있게 갖춰 나가는 것이 좋은 조직 문화라고 저는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방지해야 되거나 또는 장려해야 되는 문화인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 대표님 또는 어떤 인사관리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있다면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벌에 대한 내용들을 소위 근로계약서라든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30인 이상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구체화한 다음에 그 구체화한 것들을 이제 공표를 하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고 필요한 멘토링도 시켜주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인사관리상 제재를 가해야겠죠. 그럼 제재가 이제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취업규칙에 보면 징계사항을 별도로 이제 구축하게끔 되어 있죠. 물론 징계를 바로 꺼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징계하기 전에 처음에는 먼저 소통해보는 거죠. 우리 회사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본인이 몇 개월 동안의 평가를 지켜봤을 때 따라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충분히 경청을 해볼 테니까 말씀해 달라고 해야겠죠.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공표했지만 직원이
충분히 숙지를 못했던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원이 집에 우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들어보면서 조율을 해봐야겠죠.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알려주고 교육의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들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데 제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취업 규칙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징계의 어떤 사유에 있겠죠. 징계 크게 4가지 정도의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있죠. 견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봉이 있을 수도 있고 정직이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적용하긴 어렵더라도 충분히 우리 대표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징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념하고 이를 즉시 행하기보다는 적절할 때에 확실하게 기강을 잡는 것도 이 대표님에겐 중요하다라고 솔루션을 제시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